네 번째 과목입니다. 이 네 번째 과목은요, 전기 위험 방지 기술이죠. 이 전기 위험 방지 기술에는 61번부터 시작합니다. 61번을 보니까 화재 폭발 위험 분위기의 생성 방지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화재와 폭발을 방지하는 방법인데 방지를 하는 게 화재 폭발을 일으키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첫째 보니까 폭발성 가스의 누설을 방지합니다.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 방출을 방지해요. 체류를 방지합니다. 네 번째 보니까 폭발성 가스에 옥내 체류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폭발을 일으키겠다 이런 뜻이죠. 쉽게 찾을 수 있고요. 이 문제는 전기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여기 해놨죠. 화학설비 5번째 과목에 오히려 더 적용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우리 교재 필기 첫 번째부터 이렇게 나왔어요. 1장에 나왔던 문제를 1장에 있는 것만 아니고 때로는 마지막 6과목 장도 한두 문제 오게 만드는 그 이유는 왜냐? 시험 자체가 1장에서부터 1번, 2번 이래 나오는 게 아니고 완전히 역순으로 뒤죽박죽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요. 62번째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은요. 상당히 우리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류와 전압을 쉽게 말해서 갈로안까지 넣었어요. 교류와 직류를 크기에 따라 구분하고 알맞는 것은 건데 우리는 저압과 고압과 특별고압을 분류하는데 바로 직류인 DC와 교류인 AC를 각각 따로 구분하죠. 그럼 보겠습니다. 저압은 직류는 700이 아니고 바로 750V가 틀렸어요. 저압 교류는 600V니까 이게 답이네. 왜? 저압 교류는 600V 이하부터 적용을 하죠. 이 밑에는 이제 볼 필요 없겠죠. 여기 해설을 본다면요. 직류일 때 이걸 가지고 우리는 DC라 그러죠. 저압은 750V 이하, 고압은 750V에서 7000V 이하까지를 말합니다. 특별고압은요 7000V 초과인데 사실 DC에서는 7000V가 초과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기 이론상에 DC에도 7000V 초과 가능하다고 나오긴 나오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AC는 교류를 말하죠. 교류일 때는 저압은 600V 이하, 그 다음에 고압이니까 600에서 7000V까지를 말하고 역시 특별고압은 7000V 초과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격거리가 있어요. 이격거리라는 것은 작업을 할 때 얼마 정도 거리를 두고 작업해야 안전하다 이런 거죠. 이건 간단해요. 저압이든지 고압이든지 1m예요. 고압은 1.2m. 역시 AC나 DC나 동일하다는. 그 다음에 여기 특별고압은 2m 이상 떨어지면 됩니다. 요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63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63번째 문제 보니까 내압 방폭 구조의 주요 시험 항목이 아닌 것에 내압 방폭에는요. 첫째, 내압 방폭 구조 기호는 어떻게 해? 바로 압력이니까 P로 표시하죠. P로. 내압이니까. 저도 이렇게 참고 틀리죠. 왜? 내압은 D로 표시하고 압력일 때는 뭐를 표시해요? P로 표시한다.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압은 D로 표시하고 D에 이제 내압 방폭용 기어 성능 시험에는요. 첫째 폭발 강도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강도 시험은 다시 말하면 정적과 동적인데 주로 이것은 기계적 강도를 의미하는 거고요. 인하 시험이라는 것은 역시 우리는 화재에 대비한 인하 시험을 하는 거죠. 인하 시험 있고요. 그 다음에 절연 시험이냐, 뭐,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전기가 통하느냐, 통하지 않냐, 이런 절연 시험은 방폭 구조에 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보답 역시 기계적 강도 시험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2014년 3월 2일 날 기사가 아닌 산업기사에도 출제됐지만은 바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별표 7의 2에도 정의된 법적 기준이 되겠습니다. 64번입니다. 궤락크 용접기에
접점 방식의 전격 방지 장치에서 자동 시간과 용접기의 2차측 무부하 전압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근데 저도 이렇게 이거 자동 시간이 아니고 뭐라고 읽어야 돼요? 지동 시간이 되겠죠. 지동 시간과 용접기의 2차측 무부하 전압은 거죠. 통상 우리는 지동 시간을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1초로 나타내거든요. 1초. 1초인데 사실 1초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0.3초 이내가 가장 정확하게 해요. 그 다음에 2차 전압은 얼마요? 25V 이하니까 2번 쉽게 나오고요. 이것은 갈로 속으로서 실기 필답형으로도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4-22쪽에도 있지만 5월 8일 산업기사 역시 2017년 5월 7일 2008월 26일에는 기사로 출제되었던 문제. 역시 동일의 문제 확인해라 바로 뒤에 나올 겁니다. 74번에도 이러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65번을 가보겠습니다. 65번은 누전 차단기의 시설 방법 또는 설치 방법이라 해도 괜찮죠. 누설 차단기의 시설 방법, 설치 방법 옳지 않는 것은 이랬습니다. 첫째, 시설 장소는 배전반 또는 분전반 내에 설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전격 전류 용량은 해당 전로의 부하 전류 값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전격 감도 정상의 사용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번째를 잘 보세요. 항상 잘 모를 때는 숫자 있는 것이 되게 권치기 쉽으니까 출제자들이 이렇게 출제합니다. 봐요. 인체 감전 보호형은 0.05초 이내에 동작하는 고감도 고속형이야. 요거는 맞아요. 고감도 고속형. 그런데 몇 초냐 그러면 인체 감전 보호는 0.03초 이내가 돼야 됩니다. 전류는 30m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 4-15쪽도 있지만 2016년 산업기사를 시작으로 17년 연속 기사에도 출제되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에 출제된 내용은 2년치만 가지고도 이래 찾았다 이 말입니다. 실제 제가 항상 강조하죠. 안전한 합격을 위해서는 꼭 여러분은 10년치 정도는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10년치를 봐야 되냐? 문제는 5탈자까지도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6번입니다. 66번은 방폭 전기기기의 온도 등급에서 기호 T2의 의미로 맞는 것은 T2는 원래요 200도를 초과하고 300도씨 이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는 이걸 해가지고 요사이는 300도씨 이하 이렇게 바로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T1도 역시 450도씨 이하 또는 T3는 200도씨 이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최고 표명 허용치가 135도씨 이하, 요거는 바로 135도씨 이하니까 얼마요? 이거는 T4가 되겠죠. 그 다음 최고 표면 허용 온도의 허용치가 200도씨 이하니까 이거는 T3가 될 거고, 최고 표면 온도의 허용치가 300도씨 이하니까 바로 우리가 원하는 T2가 되겠습니다. 최고 표면 허용치가 450도 이하인 것은 바로 T1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실기 필답형에도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어떻게? 갈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67번 보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많이 사용한대요. 이동식 전기, 기계, 기구의 안전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건데, 충전부, 전기가 통할 수 있는 부분 전체를 어떻게 절연해서 사람이 작업할 때 통하지 않게 절연하는 게 맞죠. 테이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돼요. 둘째, 절연이 불량인 경우 접지 저항을 한다. 절연이 불량하면 어떻게? 절연 처리를 해야 되죠. 테이핑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다가 접지 저항을 측정한다. 말도 안 되죠. 답은 벌써 2번으로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지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기 보니까 3. 금속재 외함이 있는 경우는 역시 접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넷째, 습기가 많은 장소는 누전 차단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절연 불량 대책 뭐 한다? 보호망이나 보호망 부착 또는 테이핑 부착으로 절연 대책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 교재
4-20쪽 합격 날개도 있지만 이것은 법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309조 임시로 사용되는 하는 전등 등의 위험 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68번입니다. 이것은 공식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허용 보폭 전압입니다. 발에서 발까지, 오른발에서 왼발까지 통상 보폭 전압인데 보폭 그 크기는 얼마냐 하면 1m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맞는 것은 근데 사실 허용 보폭 전압은 널이에요. 이거는 인체의 저항에 더하기에다가 지표 상승률을 하는 거예요. 지표 상승 저항률도 여기 바로 6로S를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심실세동 전율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공식이니까 우리가 어디에? 내에 기억한다. 근데 저는 항상 내라는 기억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눈으로. 눈은 교육 효과 중에 얼마? 60%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좋은 거 뭐다 공부하기 위해서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요 69번 가겠습니다. 69번은 인체의 저항이요 5,000ohm입니다. 전류가 3mA 흘렀을 때 인체의 정전 용량이 0.1 마이크로페럿이라면 인체에 대응된 정전하는 맥쿨롱인가 맥마이크로쿨롱인가 이런 뜻이죠. 원래 인체의 정전하 Q는요 바로 뭐냐 하면 C 곱하기 V예요. 이 C라는 것은 여기 나온 뭐요? 정전 용량을 의미하고 V는 당연히 뭐요? V는 전압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기 뭐를 몰라? 전압을 몰라. 전압 V는 전류 곱하기 저항이니까 바로 전류 곱하기 저항이죠. 요걸 곱하니까 얼마? 15V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Q는 정전 용량 곱하기 전압을 하니까 바로 1.5 뭐가 돼? 마이크로 쿨론이 되겠죠. 답은 얼마? 3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요. 공식은 물론 기억해야 되지만 역시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똑같이 나온다. 오탈자도 똑같은 게 바로 뭐다? 문제 은행식이다. 어떤 분이 이런 내용으로 질문 오는 분도 있지만 정말 이분은요. 자기는 안전기사 자격을 1년 동안 공부해서 취득하겠다. 그래서 단시간에 했다는 것도 좋지만 장기간 좀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분에게 100% 만족스러운 강의는 드릴 수 없다고 죄송하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요.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취직도 시켜드렸습니다. 괜찮은 회사의 안전관리자로 있으면서 지금 석사하고 바로 2018년 3월 달에는 박사과정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요. 요사이는 산업안전 지도사 취득의 열기가 불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 지도사 2018년 3월 24일은 우리 기사 수준과 비슷합니다. 정제수의 안전스쿨이라는 카페에 문제도 올려두었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에는요. 우리가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안전기사 기술 자격증이에요. 지도사는 산업안전지도사 기술 자격증이 아닌 전문 자격증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로 공부해서 본다면 지금도 여러분 지도사도 충분히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역시 우리 교재 4-49, 49에 정전 에너지도 되어 있지만 합격 날개 은행 문제도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2016년 5월 8일 산업기사, 2018년 21일 날 기사, 또 2017년 3월 5일 날 기사사는 동시에 출제되었습니다. 2017년 5월 7일 날 역시 산업기사로도 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 두는 이유는 이만큼 이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많다. 왜? 은행에 있으니까 은행에서 쉽게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추출했을 때 잘 걸려드는 문제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0번 가보겠습니다. 70번은요. 저압전로입니다. 저압전로의 절연 성능 시험에서 전로의 사용 전압이 380V인 경우 전로의 전선 상호간 및 전로의 대지사이여 절연 저항은 몇 메가옴인가 이상이여 하는 거 불렀어요. 전로의 절연은요. 저압 전로 절연 저항을 볼 때 주로 400V 이하와 400V를 넘는 것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150V 이하인 경우는 0.1메가옴이에요. 근데 얘가 뭐라고 하냐? 380이라고 그랬어요. 380이면 300V를 넘고 400V 미만일 거 얼마? 바로 0.3메가옴입니다. 쉽게 이렇게 우리는 찾을 수 있고, 이번 시험에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안전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1번 가겠습니다. 정말 쉽다기보다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쉽게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다 아는 문제지,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도 풀 수가 없겠죠. 71번 보면요. 방폭전기 등급에서 위험장소의 등급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방폭전기에 대한 것은요, 0종이 있고요, 1종이 있고 2종이 있어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답은 당연히 3종이 되겠고요. 그러나 분진에서는 어떻게 나가면 20, 21, 22 이렇게 나간다는 거. 이것은 우리 4-55 표의 위험장소라든지 방폭 구조로 만들어 두었지만, 역시 이번에도요, 2018년 3월 4일 날 기사와 산업기사에 동시에 출제됐습니다. 제가 꼭 강조하죠. 지금이라도 기사만 원서 접수하신 분은 산업기사도 꼭 접수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공부를 따로 할 필요 없어요. 기사 공부를 하면 산업기사가 되고, 산업기사를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72번째입니다. 다음은 무슨 현상을 설명한 것이요? 이건 용어 정의예요. 간단하게. 전이차가 두 개가 있대요. 대전체가 특정 거리에 접근하는데, 그렇죠. 플러스 극과 또는 마이너스 전이차가 접근하게 되면 등전이와 같은 전이가 되기 위하여 전하가 전용 공간을 깨고 순간적으로 빛과 열을 발생하는 이동하는 현상을 가지고, 대전도 아니요, 대전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충전도 아니요, 역시 충전이나 대전은 어떻게 비슷한 말이죠. 열전도 아니에요. 바로 뭐야? 이런 현상을 가지고 우리는 방전현상이라고 그래요. 방전현상은 순간현상으로 발생하죠. 이 내용이요, 산업기사에도 비슷한 문제가 또 출제되고 있습니다. 72번은요, 바로 방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방전은 뭐냐 하면, 전하가 전용 공간을 깨고 순간적으로 빛과 열을 발생하는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방전이라고 한다. 73번은요, 이거는 우리가 그림에서도 제가 했고 엄청 강조했어요. 여기서 뭐요? 심장 맥동 주기를 나타내 T파는 건데, 우선 T파를 떠났어요. 여기에 우리는 파, P, Q, R, S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바로 T파거든요. 근데 여기는 T파의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T파의 설명. T파는 뭐냐 하면, 이 T파는 심실의 휴식 시에 발생하는 파형인데, 휴식 시에 발생하는 파형을 찾아내는 건 어떻게? 바로 요 T파가 되겠죠. 쉽게 이렇게 찾을 수 있고, 또 이 내용 없이 가장 위험한 파는 역시 T, 이렇게 해도 잘 나옵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제가 그림으로 해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정격 인가 위상은요, 심장 맥동 주기의 위상에서 통전 여부인데, 주로 우리는 P, Q, R, S가 있는 T가 있는데, 이 T파가 가장 위험한 파가, 왜 위험한 파냐 그랬더니 심실어 수축 종료 후, 요걸 알아야 돼요. 종료 후에 심실의 휴식 시 발생하는 파형을 가지고 우리는 T파라고 합니다. P파는요, 심방 수축에 따른 파형이에요. T파. 여기 P파는 심장이 이제 수축하는 파형이고, 그 다음에 Q, R, S는 심실 수축에 따른 파형이고, T파는 이제 휴식이 발생하는 거고, 그 다음에 R, 여기 R알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R알파가 아니고, 여기 이제 Q알파예요. Q알파는 심장의 맥동 주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4번인데, 아까 나왔던 문제요. 뭐예요? 결합구 용접기 자동 전격 방지 장치는 전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아크 발생이 중단된 후 약 1초 이내에 출력 측 무부하 전압을 자동적으로 몇 볼트 이하로 저하시켜야 하는, 몇 볼트 이하? 바로 우리는 25V 이하로 저하시켜야 되죠. 바로 이 문제는요, 그 25V 이하인데, 바로 2017년 8월 22일 날부터 쭉 나왔지만 2018년 3월 4일 우리는 64번에서도 확인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75번입니다. 인체의 대부분이요, 수중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허용 접촉 전압은 몇 볼트 이하냐? 우리 수없이 반복했어요. 수중에 있을 때 얼마? 2.5V 이하예요.
그 다음에 2종일 때 인체가 젖어 있을 때는 25V 이하이고 3종은 50V 이하, 4종은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때로는 여기에 인체의 대부분이 수중에 있는 상태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제1종일 때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물어도 우리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100점 중에 95점이 아니죠. 100점 중에 100점입니다. 예, 이것도 역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반드시 10년치 정도의 뭐를 보라. 가연도 문제를 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76번입니다. 역시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안전전압은 안전전압 볼 수 있는 것은 3세판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는 30V가 우리나라 안전전압인데요. 각 나라마다 이렇게 표시해 두었지만 별 의미는 없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30V가 되겠습니다. 77번입니다. 77번 문제도 이 도표를 법으로 다 기억해야 돼. 그럴 필요 없죠. 항상 나오는 거예요. 요거밖에 안 나오죠. 30이라도 안 나와요. 22.9kV 충전 전로에 대해 필수적으로 작업자가 떨어져야 하는 이격거리죠. 접근 한계 거리는 것은 90cm. 저도 그냥 항상 눈으로 익혀져야 되는 거 봐요. 얼마? 여기 22니까 15에서 37 사이 얼마? 바로 90cm. 이렇게 쉽게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0.3은 접근 금지, 접촉 금지 또는 접근 금지예요. 0.75는 2는 45cm 이렇게 기억해야 돼. 사실 다 거의 불가능하죠. 나오는 건 항상 요 놈이에요. 실기 필답형에도 요게 딱 나와요. 실기 필답형은 요 놈 아니면 두 가지가 60 또는 90으로 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기만 합격할 게 아니잖아요. 실기 합격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돼요? 안전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은 법 어디에 있어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21조 충전전로에서 전기작업으로 명쾌하게 나와 있습니다. 78번입니다. 역시 이 78번도 그대로 나온 거예요. 개폐 조작 시 안전 절차에 따라 차단 순서와 투입 순서예요. 항상 알아두게. 차단 순서는요. 2, 3, 1이에요. 투입 순서는 거꾸로예요. 3, 1, 2 이런 방법을 하면 돼요. 그게 어디 있어요? 바로 4번이 보이죠. 항상 요거는 개폐 조작 시 차단 순서와 투입 순서는 그림도 바뀌지 않고 번호도 바뀌지 않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9번 보겠습니다. 정전기에 대해서 우리는 방전에 대한 문제, 정전기 보겠습니다. 정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시만 맞는 말이에요. 첫째, 정전기는요. 전하의 공간 이동이 어떻게 크다 그러면 틀렸어요. 어떻게? 작고 해야 돼요. 전하의 공간이 크고 안 돼요. 전하의 공간 이동이 적고 여기까지 맞아요. 그 다음 뭐냐 하면 전기의 효과가 자기의 효과 서로 비슷하면 안 돼. 거의 무시할 정도여야 돼. 그 답은 뭐예요? 전하의 공간 이동이 적어야 돼요. 자기의 효과가 전기에 비해서 어떻게 무시할 정도로 적은 전기를 가지고 우리는 정전기. 원래는 동전기와 정전기라고 하면 동전기는 말 그대로 움직일 동이라고 움직이는 게 정전기는 어떻게 멈춰 있는 거예요. 내 머리에 있다래요. 정전기가 멈춰 있는데 빗으로 머리를 탁 비니까 얘가 어떻게 딱 딸려 올라가는 이게 바로 정전기죠. 그러니까 멈춰 있는 전기를 우리는 정전기라고 한다. 마지막 80번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 교재 처음에 첫 장 넘기자마자 바로 나오는 거죠. 인체의 저항이 500옴이라 한다면 심실세동전류, 다른 말 치사전류는 위험한계 에너지는 몇 줄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할 필요 없어요. 루트 t는 165분에 어떻게 우리는 185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식을 이용하면 통전 시간은 건데 I 자성할 때 어떻게 t분에 해놨죠. 165, 185, 10의 마이너스 3성 자성을 하니까 시간을 곱하고 하니까 얼마? 인체의 저항 곱하기 시간을 하면 얼마? 바로 13.61에서 17.1이죠. 그럼 얼마? 여기는 165만 적용했으니까 13.6입니다. 요거는 실기 필답형 시험에도 항상 나오고 여러분 시험에도 역시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요. 바로 네 번째 과목 전기 위험 방지 기술에 대해서 100점 중에 100점, 20개 중에 20개 완벽한 내용으로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 역시 20개 중에 20개, 100점 중에 100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 과목은요. 5번째 과목입니다. 5번째 과목에서도 여러분 100점 중에 100점을 향해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